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최근 아베 내각은 2차 집권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17일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장시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에 일본 정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말기인 2007년 9월에도 궤양성 대장염 악화의 이유로 1년 만에 사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일본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여기에 지난 4일에는 일본 주간지 플래시에서 아베 총리의 토혈에 대해 보도하면서 건강 이상설에 기름을 부었죠. 현재 2차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총리의 사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총리는 사흘간의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수척한 모습과 목소리가 갈라지며 컨디션 난조임을 보였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에서는 총리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죠. 한편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아소다로 부총리에게 총리 대행을 맡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어떻길래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다가오는 24일이면 통산 재임 일수 2799일을 기록하며 외삼촌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를 제치고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총리직 수행 기간도 자민당 총재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정도만 남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아직 정치적 수건인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뿐더러 코로나19의 어설픈 대응으로 국정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베 총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최대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되어 아베 자신이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 자신의 여러 비리 의혹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본 정치권에선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경선을 치르지 않은 채 후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고자 건강 이상설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그나마 아베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스가 관방장관도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과 아베노마스크 비리 사건,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가케 학원 스캔들과 같은 손탁과 국가예산 횡령 등의 비리로 인한 악영향 등으로 아베와 손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베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도쿄올림픽이 성대하게 마무리될 시기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또 돈을 뿌리던 아베노믹스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7일 마지막 기자회견 이후 국회가 휴회에 돌입하자마자 49일간 매스컴 앞에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일 만에 참석한 원포기생자 영영식에서 그갈픈 추도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지명만 제외하고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기자단 질문응답은 단 4분 만에 끝나버렸죠. 오죽하면 총리 도망가는 겁니까? 라는 기자의 모욕적인 말에도 아베는 무시하며 끝끝내 도주했는데요. 아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일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중환자와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끝나기 무섭게 사상 최대의 폭염으로 열사병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열사병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열사병과 코로나 환자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열사병인지 코로나인지 모른 채 쓰러져가는 일본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의 현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극우 방송에서조차 출연진이 일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며 차라리 한국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공화국에서 벗어나질 못해 확진자가 나오면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보건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신고서를 보냅니다.
또 담당 직원들은 31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19개 항목을 재확인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한나절이 지나 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하기까지는 일주일이나 걸려 의료 현장에서 혼선만 키우는 셈이죠. 중증 환자와 퇴원 환자 수 등 경과 파악에는 더욱 깜깜이어서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이 감염 데이터 분석을 못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부처 간 시스템이 달라 정부 합동 코로나19 대책 화상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일본은 5년 내 세계 최첨단 정보기술 국가가 되겠다라며 이재펜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현재 일본의 전자정보 순위는 14위로 2위인 한국보다 12계단이나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대응 방식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발전하지 못하는 후진성을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런 일본이 한심하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빠지자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기업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미래성장 동력이라 평가받아야 하는 벤처기업들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본 최대 기업인 소프트뱅크마저 일본의 스타트 기업들을 외면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 특히 관광업을 부흥시키려고 고투 캠페인을 고수해왔지만 결국 방역과 경제 모두 실패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시국에 술집과 가라오케 등 2차, 3차 옮겨다니는 일본의 유흥문화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방역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의료 전문가들은 일본 의료 붕괴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었음에도 일본 정부와 국민들 모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를 옮기는 긴급 상황에 구급차가 지나가는데도 양보를 하지 않아 일본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 여차저차해서 병원에 도착해도 이제는 병실이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의 말씀은 지금의 일본 상황과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나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을 외면한 채 우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얘기한 것을 일본 언론은 자신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혐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심 있는 일본 지식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혐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발전하지 못하고 특히나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것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자신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일본에게는 제2의 패전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원로들조차 일본의 발전이 없는 이유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군국주의자들을 처벌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6개월 만에 국산품으로 대체했고 이를 시작으로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국 육성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 기업을 포함해 해외 많은 기업들도 한국으로 들어와 소부장 산업의 국제 허브로서 자리매김했죠. 또 일본에서 비웃었던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면서 일본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노재팬 운동은 현대판 독립운동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 조선업 등 7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넘버원 품목의 수가 일본과 공동 3위에 랭크돼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점점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레드와 조선업은 일본이 완전히 몰락해 한국을 아예 따라잡을 수가 없죠.
또 한국은 일본과 달리 정부와 국민, 기업들 모두 힘을 합쳐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또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면서 IT부터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고 전문가들은 군사력마저도 일본을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퇴하는 일본은 절대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 여러분도 이제 한국이 경제력과 국력을 더욱 키워 미래 시장을 선도하면서 일본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그린 뉴딜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